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이놈의 비트코인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결정이 나야 이 녀석의 방향도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일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한 방 쏜다면 비트코인이 한 방 맞은 것처럼 훅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극적인 화해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베어마켓과 화해를 한 것 마냥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브리핑도 집중해주세요. 러시아 의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의회 상원의 이번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을 예고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라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군사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 그리고 러시아 국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은행 제재를 통해 미국은 글로벌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와 관련된 거래에서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채에 대한 제재는 바이든이 2021년에서 서명한 기존 제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은행이 여러 주요 러시아 국채 펀드에 주식을 거래하거나 대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러시아 국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언급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더 이상 서방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채권을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다음 조치를 고려하는 만큼 미국도 다음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벨로루시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에 이미 주둔한 미군과 장비의 추가 이동을 승인해 발트해 동맹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로 군대 이동을 명령한 이후 독일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바로 가져오기 위해 설계된 노드스트림2 프로젝트의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지역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노드스트림2와 관련된 상황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경제부의 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서는 승인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노스트림2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죠. 최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위협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독일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8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부 유럽은 새로운 전쟁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재난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그들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준의 입장이 더욱더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극심화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3월 이후의 금리 인상의 전망은 불투명해질 수도 있죠. 미국 경제의 약 70%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 소비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인해 미국인의 주요 구매 품목인 석유랑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블렌트유 가격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대 이동을 명령한 후 7년 만에 최고가인 배럴당 9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메뉴라이프 투자운용사의 거시경제 전략가인 수트리는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유가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밀과 팔라듐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며 니켈, 알루미늄 및 기타 금속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 이런 원자재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완전 고용 상태를 만들려는 연준의 입장은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현재 무연 휘발유 1갤런당 평균 3.53달러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90센트, 지난달보다는 21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원유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50%가 상승했어요.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가가 궁극적으로 연준의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은 먼저 인플레이션의 촉매제가 되고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침공을 시작하면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에너지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준은 다가오는 3월 금리에 대한 결정은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3월에 연준이 금리를 0.5% 올릴 것에 대한 시장의 예측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이제는 다시 0.25%를 점치는 시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의 가격 상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현재 금값은 무서운 거래량을 보여주며 상승 중인데요. 현재 금의 1일 거래량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당시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발생 당시의 금값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비트코인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금값은 일주일 만에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시작된 이후로 한 달이 안 되어서 금은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는데요. 그런 회복의 바통을 다음으로 넘겨받은 것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의 비트코인과 미국 S&P를 비교한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2월 20일의 수준을 회복하는데 비트코인은 77일 걸렸지만 S&P 500의 경우 무려 129일이 걸렸습니다. 종합해보면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 가장 빠르게 회복을 시작한 건 금값이었고요. 그 이후로 가장 회복세를 보인 것이 비트코인이고 미국 증시는 회복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가진 자산운용 매니저인 오타비오는 현재 금이 추세선을 돌파했고 은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금과 은 그리고 다른 귀금속들이 회복된 다음 어떤 자산이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자산이 제일 크게 오를까요? 2020년 저점 이후로 비트코인은 1년 만에 2000%가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금은 고작 19%가 올랐을 뿐입니다. 작년의 고점 이후로 비트코인은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2020년 저점에 비해 1100%가 오른 상태인데 같은 기간 동안 금은 고작 3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립토 시장이 힘든 것 같지만 1년 뒤에 지금의 가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크립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당장의 하락세가 마음을 힘들게 하겠지만 고통 없이 없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서의 인내의 결실은 다른 어떤 영역의 인내보다 값지다고 저는 생각해요. 돈봉남 공식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칭도 많고 사기도 많으니 꼭 3만 명이 있는 텔레그램인지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선 무료로 브리핑도 하고 정보도 드립니다. 가입하는데 돈이 드는 거 아니니깐요. 꼭 우리 패밀리들 가입해두세요.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오늘 영상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꼭 오셔서 정보 잘 얻어가세요. 요즘 같은 불안한 장에선 긴급하게 브리핑이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떼돈 버는 그날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갈게요. 아참, 그리고 우리 26일날 돈간지 NFT 민팅하는 거 알죠? 25일 금요일날 밤에 라이브 방송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깐요. 꼭 들어오시고요. 요새 잠도 2-3시간 자면서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